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콘텐츠 좋아요입니다. 오늘은 웹소설 아카데미 PD이자 네. 또 플라이스라는 필명을 가진 작가로 또 활동하고 계신 한정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떨리네요. 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강의도 많이 하고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가리지 않고 강의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발표 자리에도 많이 나갔었는데 카메라를 앞에 두니까 정말 너무 떨립니다. 그래도 오늘 좀 유튜브 이렇게 촬영하면서 오늘 이 내용이 영상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어떤 콘텐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 여러분들께 참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체성이 뭐 두 가지시죠. 웹소설 네네. 아카데미 PD 또 웹소설 작가 두 가지인데 먼저 웹소설 아카데미 PD 이제는 아카데미 PD라고 할게요. 네네. 네, 아카데미 PD부터 알아볼게요. 아카데미 PD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나요? 정확히는 웹소설 PD라고 하는 직종과 거의 흡사하게 이제 활동을 하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 현재 회사에서는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 작가분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원고를 받아서 그 원고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고 작가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데뷔시키는 최종적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아카데미 PD는 원고 검토하고 작가님들을 교육하고 또 작가님들과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이 신인 작가님들이 데뷔까지 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특강을 별도로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직접 특강을?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작가분들께서 보통 사시는 지역이 되게 다르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진행은 조금 어렵지만 온라인으로 정기적으로 아카데미 인원이 모일 때마다 특강을 진행해가지고 보통 이제 웹소설 PD분들과 계약이 되면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통화하고 이제 연락하고 카톡 주고받으면서 원고 기획 정도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특강을 통해서 신인 작가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 또 신인 작가분들께서 항상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뭐 프롤로그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니면 초반부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소재는 뭘로 할지 1인칭인지 3인칭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안내해드리면서 처음에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인칭 이런 거는? 네네네네. 그 온라인 강의를 한다 그러면 뭐 디스코드로 하나요? 아니면 디스코드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줌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줌이 아무래도 대중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디스코드는 이제 저희가 별도 다른 사업을 할 때 운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보통 이제 줌을 활용하는 형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웹소설 강의를 하시니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작가들을 강사로 초빙하는 일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을 이렇게 강사로 초빙하고자 하나요? 보통 강사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웹소설 작가님들 주변에 정말 많으시죠. 저희 소속 작가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일단 가장 먼저 보는 건 그 작가님이 쓰신 작품을 가장 먼저 보는 편입니다. 이 작품의 성적과 관계없이 뭐 성적이 좋으면 보통 화제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독자들한테 어떤 인상을 남겼는가 뭐 개인적인 취향이 조금 반영될 수 있겠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일단 작품 자체의 퀄리티를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렇다 해가지고 작품 자체의 뭐 퀄리티가 낮아가지고 강사 섭외가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사실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은 강사 경험 그 다음에 강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분들을 대하실 때 이제 내가 이제 단순히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신인 작가분들이나 교육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싶다. 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내가 좀 향후 강사로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까지 좀 같이 의지를 보고 강사님들과 많이 논의하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최대한 많은 강사님들을 모셔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좀 강의를 할 때 수강생들한테 애정이 있다거나 좀 열정이 있다거나 이런 점을 이제 나중에 더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이제 직접 뭐 프롤로그나 인칭 이런 아주 기초적인 걸 직접 강의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외에 뭐 또 더 있나요? 직접 강의하시는 내용 중에? 보통 이제 PD의 관점으로 보거나 출판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상업적으로 좋은 작품이란 무엇인가 독자들한테 좀 먹힐 만한 작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긴 해요. 보통 저 되게 궁금한데요. 상업적인 작품이란 어떤 건가요?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제가 큰일 나는 보통 이제 상업적인 작품은 저는 이렇게 좀
적어도 신인 작가분들한테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자들이 싫어하는 거를 하지 않는 작품. 마이너스 요소를 뺀다. 네, 일단은 이거는 조금 피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빼고 나서 이제 정제하는 작업을 거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를 하나만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게 마이너스 요소인지? 가장 큰 건 신인 작가분들께서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처음에 보이는 그런 유형 중 하나는 세계관에 지나치게 공을 들이시는 형태가 많으세요. 보통 웹소설을 주인공을 위한 이야기라고 많이 하는데 주인공보다는 세계관을 중심으로 짜인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프롤로그 시작할 때 세계관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새는 그런 작품까지는 없지만 천족과 마족의 대결로 대표되는 뭐 그런 웅장한 세계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본인이 현재 푹 빠져있는 특정한 세계관에 대해서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주인공이 뒷전인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피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편입니다. 정말 지당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 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겹치는 것 같기는 한데 아카데미 PD로서 신인 작가들이 이제 아까는 좀 빼야 될 걸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좀 플러스 해야 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좀 갖춰야 될 만한 능력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이것도 조금 겹치는 내용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웹소설 시장이 성장은 하고 있는데 신인 작가분들께서 진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인 작가분들이 갖춰야 될 부분은 처음에 나도 무조건 대박을 쳐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조금 조급한 마음을 먼저 버리는 게 일단 플러스 요소로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작품들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마음을 버리는 거니까 좀 갖춰야 될 능력 없을까요? 제가 공부하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니까 갖춰야 될 능력이 있다. 작품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작가님만의 무기를 하나 가져가는 거죠. 사실 뭐 정말 많은 장르들이 있지만 결국 순위권에 올라오는 작품들의 장르를 보면은 큰 틀에서 본다면 되게 대동소이하거든요. 아카데미물도 뭐 최근에는 조금 유행이 지나갔다고 하지만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또 어떤 가문물, 뭐 명가물이라고 대표되는 그런 작품들, 또 탑 등반물, 헌터물 이런 남성향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거 어디선가 뭔가 나왔었던 그런 장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작품들이 잘 되는 이유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작품만의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특색을 갖춰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베이스, 비슷한 장르의 베이스를 가져가되 거기에서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함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데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데뷔하고 나서 성적이나 매출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은 그런 무기들을 갖추는 게 향후 자신의 집필 활동에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예로 들자면은 탑 등반물 중에 이제 최근도 아니죠, 좀 됐지만 하남자의 탑 공략법이었나요? 맞습니다. 그 작품이 이 하남자라는 특색을 넣어서 이 탑 등반물을 완전 새롭게 또 구성해내셨잖아요. 맞습니다. 꾸찌꾸찌 작가님. 네네네. 약간 그런 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말 독특하고 멋진 작품인데 사실 탑 등반물 헌터물은 지금까지 진짜 정말 쓰는 작가님들도 그렇고 읽는 독자분들도 그렇고 쓰든 읽든 정말 나올 거 다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또 등장한 작품이거든요. 맞아요. 새로운 아예 하남자가 새로운 트렌드가 돼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좀 사담이지만 그 작품이 흥행한 다음에 신인 작가분들께서 이제 아카데미 지원하시거나 다른 경로로 투고하시는 원고들 중에서 탑 등반만 한다 하면은 전부 다 이제 하남자 느낌이 나는 정말 하남자스러운 작품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신인 작가라면은 그래도 본인만의 특색을 하나는 갖췄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신인 작가분들도 그렇고 쓰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트렌드를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요즘 트렌드가 뭐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트렌드를 쫓아간다고 하는데 트렌드를 쫓는다고 해가지고 이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데뷔하거나 어느 정도의 매출을 내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결국 이제 모두가 꿈꾸는 억대연봉 작가라든가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트렌드 속에서도 자기만의 무언가를 개발해야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도 참 궁금한 거예요. 저도 웹소설 작가지만
과거에 글을 좀 써본 사람이 아무래도 웹소설을 잘 하나요? 아무래도 접근 자체는 훨씬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수강생 분들이나 뭐 다른 여러 사업을 통해서 접한 신인 작가분들께서 출신들을 한번 여쭤보면은 문창과나 국문과 출신이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은 실제로 글을 쓰시거나 혹은 이제 글 자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은 적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해가지고 모두가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런 과를 나와야 반드시 글을 잘 쓰거나 내가 좀 더 쉽게 글을 쓰거나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평소에 쓰시던 글과 좀 결이 다른 웹소설의 어떤 문체에 좀 익숙해지지 못하셔가지고 적응하는데 애를 먹으시는 경우도 있고 글 자체는 굉장히 빨리 나오는데 실제로 읽어보면은 웹소설보다는 기존에 쓰시던 글과 조금 많이 맞닿아 있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리하긴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이 부분이 저런 출신이 아닌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분들과의 간극을 막 엄청 벌릴 정도로 거대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문창과 출신이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막 엄청난 성적을 내거나 막 진짜 뭐 메가 히트작을 쓰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나빴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되게 나도 쓰겠다. 약간 물론 다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지만 처참하게 성적이 망하고 약간 이런 그런 시기를 한 번씩 겪게 되죠. 그럼 이제 반대로 아까 좀 간극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과거에 글을 써본 사람이랑 아닌 사람은 반대로 그러면 아예 글을 써본 적도 없고 뭐 학창 시절에 글짓기로 상조차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웹소설 시장에 지금 진입을 하면은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건 어떤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담담하게 어떤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관련이 없어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거든요. 소설이 아니더라도 뭐 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내가 편지를 쓴다거나 그런 게 꼭 없다 하더라도 웹소설 자체가 굉장히 어렵진 않아요. 단문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 뭐 A는 B다, C는 D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수준 낮은 문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접근성이 좀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문장 구성을 처음부터 연습하시면서 차근차근 메꿔 나가시면은 충분히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고 내가 경험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스타트 라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극복을 못하거나 내가 이걸로 인해서 웹소설을 못 쓰겠다, 아니, 들어가지 못하겠다 할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소설 작가가 근데 결국은 이제 성공을 하려면은 타고난 재능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 나중에 노력이 더 중요한가요? 답변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재능도 분명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첫 작품인데 이렇게 쓴다고 할 만큼 좀 감탄이 나오고 저 스스로 좀 벽을 느끼게 만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셨거든요. 피아조와 작가 같은 분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든가 이제 예를 들면은 첫 작품으로 업계에 길이 남을 전설을 쓰신 명원 작가님,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근데 저희는 그런 분들은 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일반적인 경험만 놓고 보자면은 재능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성실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 물론 성공 요인은 맞는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후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한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마 좀 신인 작가분들한테 이런 같은 맥락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첫 술에 뭐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첫 작품부터 대박을 노리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신인 작가분들한테 저희가 막 첫 작품부터 대박 칠 수 있어요, 저희만 믿고 따라오세요 하면 그건 다단계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반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해요. 처음 작품부터 대박을 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강의들을 잘 수강하시고 또 저희의 피드백을 충실하게 잘 저희랑 같이 논의하시고 그다음에 기획적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은 데뷔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아, 저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이 강의 하실 때 예로 드는 작품들이 딱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예로 드는 작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장르별로 조금씩 다른데 일단 현대 판타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서인하 작가님의 작품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그 중에서도 어떤? 일단 무조건 첫 손으로 꼽는 작품은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 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아마 드라마가 결정이 돼가지고 캐스팅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정말 이 소재가 정말
독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또 1등이 당첨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던 회사에 출근을 하는 그런 직장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직장인이 평소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하던 것과 로또 1등에 당첨된 이후 회사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좀 대담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엄청 대담해지죠. 이제 상사한테나 뭐 이제 라인을 타고 있던 어떤 후임한테 싫은 소리를 하나 못했었는데 로또가 된 이후에 뭐 퇴사해도 상관없으니까 뭐 이렇게 된 이상 뭐 누가 나한테 뭐라 하겠어 라고 하면서 막 지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독자들한테는 엄청난 사이다로 다가오는 거죠. 거의 뭐 회사에서 뭐 밑바닥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고난의 회사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 로또 1등 한 방으로 회사 생활 내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업무 능력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반전이 돼가지고 펼쳐지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판타지 요소 하나 없이 그냥 벌어진 이야기인데 저 특수한 능력이 거긴 안 나와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주니까 이게 독자들이 현대 판타지에서 원하는 요소다를 말할 때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그럼 그냥 판타지에서는 어떤 작품? 그냥 판타지에서는 저는 좀 오래되고 아무래도 그렇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작가의 낭만이가 되었다. 이 작품을 무조건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 작품은 뭐 착각 요소라든가 뭐 빙의 요소라든가 뭐 다양한 요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요소들을 정말 정석적이고 충실하게 살렸으면서 현재까지 나온 백망대 이후로 나온 작품들의 어떤 그런 것들의 좀 모티브가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보면은 백망대 요소들을 차용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백망대를 한번 보시면은 판타지에서 독자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물론 이제 그 두 분의 앞서 말씀드린 성인아 작가님이나 이제 백망대를 쓰신 작가님의 이제 어떤 필력은 정말 따라가기가 쉽지 않겠지만은 거기서 차용한 요소들을 보고 내가 작품을 쓸 때도 이러이러한 요소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를 신인 작가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저도 네.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나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네네네. 이제 반대로 내가 배우는 입장이다 라고 하면 한번 이 작가님한테 배우고 싶다 하는 작가님이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한 분 있습니다. 저는 한산이가 작가님. 한산이가요? 네. 어떤 점을? 저는 한산이가 작가님의 작품을 이제 편집도 해보고 실제로 이제 독자로 사서 읽어도 보고 지금까지 나온 작품들을 거의 다 읽어봤는데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방식이 너무 탁월하신 것 같아요. 되게 강약 조절도 강약 조절인데 어느 포인트에 사이다를 줘야 된다. 이게 되게 명확하신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글을 썼는데도 그 부분이 정말 너무 어렵거든요.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그런 부분들이 진짜 어렵기 때문에 한산자 작가님께서 그걸 되게 잘 하시고 글을 또 빨리 쳐내시는 능력도 있으시지만은 그 과정에서 이제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뵙긴 했지만 어떤 사업적이나 업무적으로 몇 번 뵙긴 했었지만은 그때는 여쭤보지 못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요청을 드려서 제자로 들어가면 어제 바로 영화 승부를 보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조은현 구단의 집에 그 이창호 이제 스승을 이기잖아요. 네, 들어가잖아요. 네. 그 청출어랑까지 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숙하면서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 좀 해주세요. 되게 한산이가라고 해서 좀 의외였어요. 저는 정말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카데미 PD로서 네네. 어떤 좀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역시 가장 큰 건 보통 이제 신인 작가분들과 접촉을 해서 교육을 시작하고 데뷔를 하고 작품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면 한 1년 정도거든요. 교육하는 기간도 있고 그 사이 원고를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또 원고를 써가지고 심사 합격하고 준비해가지고 일정 분량을 쌓은 다음에 나가기까지 합치면 보통 이제 한 8개월, 1년, 짧으면 6개월인데 그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작품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이제 작가님께서 정말 도와주신 덕분이다 라고 이제 감사 인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작품이 론칭이 될 때, 론칭 일정이 잡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고요. 더 크게 사실 성취감을 느끼는 거는 이렇게 데뷔하신 분들이 마무리를 잘 지으시고 차기작 들어가셔서 더 좋은 성적을 내셨을 때 사실 저희 업계에서 이제 PD 업무를 얘기를 할 때 근본적인 성취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들이 좋은 성적을 내셨을 때 이제 아카데미 PD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제가 같이 얘기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기획하고 교육하고 강의하고 그러셨던 분이 이제 데뷔를 하시는 거니까 훨씬 더 각별하고 남다르죠.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카데미 PD로서 마지막으로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카메라에 해주십시오. 아카데미 PD로서 참 이제 보람도 많이 느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저는 많은 수강생분들과 만나가지고 더 많은 작품을 발굴하고 싶다는 욕심이 되게 많습니다. 또 그리고 관심이 있거나 이런 좀 여전히 내가 글을 쓰고 싶은데 두렵거나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아카데미 관련된 어떤 일정이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분명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곳에서 웹소설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특히 저희 회사에서는 거의 뭐 업계 내에서는 이쪽 아카데미 사업 쪽은 되게 선구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노하우가 쌓여있고, 또 여러 가지로 수강생분들이나 이제 신인 작가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회사 쪽에서 이제 지원을 좀 해주시거나 저희 회사와 연계되어 진행하는 사업들에 좀 참여를 해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최대한 열심히 지원해서 데뷔까지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웹소설 아카데미 PD로 또 웹소설 작가이기도 한 한정현님을 모셔서 아카데미 PD에 대한 이야기만 일단 나눴어요. 네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작가 플라이스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작가 한정현에 대한 인터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